2012년 겨울 서울 청담동 새벽 5시면 불이 켜지는 건물이 하나 있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실이었다. 그곳에서 16살 이제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땀에 젖은 티셔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그녀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다. 이제의 하루는 단순했다. 오전 6시 보컬 트레이닝, 오전 9시 댄스 연습, 오후에는 랩과 표현력 수업, 저녁에는 월말 평가를 위한 개인 연습.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녀는 성실했고 재능도 있었다. 트레이너들은 이제는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무난하다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SM에서 무난함은 데뷔를 보장하지 않았다. 2015년 봄 데뷔조 최종 선발 평가가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준비한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고음도 안정적이었고 안무도 흐트러짐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뒤 한 임원이 물었다. 이제야, 넌 왜 여기 있어? 내가 무대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질문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한 달 후 이제는 데뷔조에서 제외됐다.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은 새로운 그룹의 멤버로 발표됐고 그녀는 연습생 신분으로 남았다. 그리고 6개월 뒤 계약은 종료됐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는 훗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을 닫아주었을 뿐이다. 방 안에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하지? 연습생 생활 12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그녀에게는 연습실이 전부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의식적으로 앉은 게 아니었다. 그냥 몸이 움직였다.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고 어떤 선율이 흘러나왔다.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소리였다. 그날부터 이제의 삶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돌이 되고 싶은 연습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보컬 트레이닝 대신 화성학을 독학했다. 춤 연습 시간에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사용법을 익혔다.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프로듀서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게 좋았던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을 멜로디로 표현하는 것. 그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2016년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LA의 작은 음악 학교에 등록했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밤에는 곡을 썼다. 연습생 시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SM에서 탈락한 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다는 걸요. 만약 데뷔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무대의 조명은 꺼졌지만 음악 그 자체의 온기는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는 조명이 아니라 소리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젠가 세계를 뒤흔들 골든이 될 것이었다. 2016년 가을 LA 코리아타운. 이제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할리우드가 아니었다. 4평짜리 원룸,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이었다. 벽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에선 이따금 윗집 발소리가 쿵쿵 울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 스튜디오였다. 중고로 산 미디 키보드 하나, 낡은 노트북, 그리고 $5짜리 이어폰. 그게 전부였다. 낮에는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헤드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됐다. 그렇게 그는 수백 개의 데모를 만들어냈다. 하루에 3곡씩 만들었어요. 좋든 나쁘든 일단 완성시키는 게 목표였죠.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바닥을 쳐본 사람에게 더 이상 잃을 건 없었으니까. 2018년 봄 이제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독립게임 스튜디오 미드나이트 포지였다. 그들은 신작 게임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작곡가를 찾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K-팝과 데몬 헌터라니 말도 안 되는 조합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가능성을 봤다. K-팝의 화려한 신스 사운드와 다크 판타지의 무거운 오케스트라를 섞으면 어떨까? 그는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데모를 완성했다. 결과는 게임 출시 첫 주 만에 사운드 트랙이 스포티파이 인디 차트 10위에 올랐다. 게임보다 음악이 더 유명해진 것이다. 한 리뷰어는 이렇게 썼다. 이 게임의 음악은 BTS와 한스 지머가 만났을 때 나올 법한 소리다. 이제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계에 알려진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만족하지 못했다. 왜일까? 사운드 트랙은 성공했다. 의뢰도 조금씩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허전했다. 게임 음악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위한 소리였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느낀 감정,
제가 본 세상을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게임도 영화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곡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2019년 겨울 이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곡은 특별해야 한다고. 이제는 고민했다. 영어로만 쓸까? 아니면 한국어를 섞을까? 당시 팝 시장은 명확했다. 영어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를 정복하는 걸 지켜봤다. 그들은 한국어로 노래했고 세계는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번역된 희망이 아니라 날 것의 감정을 원한다는 걸요. 영어로 I love you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해라고 하는 게 더 진심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악이 문화의 언어가 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와 한국어의 경계를 허물기로 했다. 후렴구는 영어로, 브릿지는 한국어로, 멜로디는 팝이지만 리듬은 K-팝의 강렬함을 담았다. 그렇게 수십 번의 수정 끝에 2020년 봄 골던의 첫 버전이 완성됐다. 이제는 완성된 곡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모든 걸 다시 지웠다. 뭔가 아니었어요. 좋은 곡이긴 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의 연습생 시절, 탈락의 순간, LA 지하방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리고 6개월 뒤 진짜 골던이 탄생했다. 이 곡에는 이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좌절도 희망도 외로움도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 곡을 알아줄까? 무명의 프로듀서가 만든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 곡이 과연 사람들의 귀에 닿을 수 있을까? 골던이 어떻게 무명에서 빌보드 차트까지 오르게 됐는지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이 공개됩니다. 이 곡이 2억 스트리밍을 돌파하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20년 11월 그 하나의 밤, 이제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새벽 3시. LA의 거리는 고요했고 그녀의 방에는 노트북 화면만이 파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만든 골던을 다시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이번이 7번째였다. 왜 자꾸 마음에 안 들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멜로디는 좋았다. 편곡도 완벽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2015년 SM 연습실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 아, 그거구나. 이제는 깨달았다. 이 노래에는 그때의 나가 없었다. 실패한 연습생, 좌절한 청년,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던 그 감정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골던은 반짝이는 게 아니라 부서진 걸 다시 붙인 흔적이야. 그날 밤 이제는 모든 걸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성공한 나가 아니라 무너진 나에게서 시작했다. 골던은 단순한 팝송이 아니었다. 낙오와 상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다. 화려한 신스 사운드 뒤에는 무거운 베이스가 깔려 있었다. 밝은 멜로디 사이에는 잠깐씩 무너지는 듯한 코드 변화가 있었다. 골던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반짝이고 완벽하고 빛나는 것.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골던은 부서진 걸 다시 붙인 흔적이에요. 일본의 긴치기처럼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 금색 선이 바로 우리의 상처고 동시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가사를 쓸 때 이제는 의도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피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원했다. 영어와 한국어가 교차했다. 후렴구는 영어로 희망을 노래했지만 브릿지에서는 한국어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라는 구절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다. 골던이라는 단어는 완벽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해요. 누구나 빛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지금 실패했어도 당신 안에는 분명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골던은 위로의 노래가 됐다. 성공한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응원가가 됐다. 당시 팝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했다. EDM 드롭, 트랩 비트,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훅. 하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트렌드를 쫓으면 항상 한 발 늦어요. 유행은 금방 지나가고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찾죠. 하지만 진심은 달라요. 진심은 시대를 초월해요. 골던에는 화려한 드롭도 공격적인 베이스도 없었다. 대신 섬세한 피아노 멜로디와 따뜻한 스트링이 있었다. 리듬은 K-팝의 강렬함을 담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하고 서정적이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이 곡은 2020년대의 음악 같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2020년대에 필요한 음악이다. 2021년 6월
이제는 골던을 스포티파이에 올렸다. 레이블도 없었고 마케팅 예산도 없었다. 그냥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다. 첫 주 스트리밍 237회. 이제는 실망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무명 아티스트의 곡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리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2주 차에 스트리밍이 1200회로 늘었다. 3주 차에는 8000회, 4주 차에는 42000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제는 댓글창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 노래가 나를 살렸어요. 브라질에서. 내 인생의 사운드 트랙. 프랑스에서. 왜 이 노래가 유명하지 않은 거죠? 미국에서. 골던의 힘은 언어가 아니었다. 멜로디였다. 감정이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브릿지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음악은 번역이 필요 없었다. 어떤 리스너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가사의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노래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너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는 그 댓글을 읽고 울었다. 바로 그거였다.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2021년 11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틱톡에 골던을 사용했다. 영상은 하루 만에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곡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스트리밍은 폭발했다. 하루 10만, 50만, 100만. 그리고 마침내 빌보드 핫100 진입.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다. 골던이 빌보드 차트를 역주행하며 전 세계 2억 스트리밍을 달성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제가 마주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선택의 순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인천공항 입국장. 이제는 6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멈춰섰다. 공기가 달랐다. 아니, 공기는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날 때 그녀는 실패한 연습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골던으로 전 세계 2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프로듀서였다. 빌보드 핫100 차트 27위까지 올랐고 그래미 후보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다. 한국이 절 기억할까요? 아니, 한국이 절 용서해줄까요? 동행한 매니저가 물었다. 용서?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K-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K-팝을 이야기한다는 게 자격이 있을까요? 귀국 3일 후 이제는 YTN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첫 한국 언론 인터뷰였다. 진행자가 물었다. 전 세계적으로 팝 음악이 영어 중심인데 이제 프로듀서님은 왜 한국어를 고집하셨나요? 이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K-팝의 본질은 우리말이에요. 그걸 잃으면 K-팝이 아니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했다.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영어로만 노래하는 추세예요. 물론 이해해요. 저도 그 유혹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BTS가 블랙핑크가 왜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탈락한 연습생이 무슨 자격으로 K-팝을 말해? 미국 가서 성공했다고 한국 와서 훈수 두네. 본질 운운하는데 넌 그 본질을 지켜본 적이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래도 맞는 말 아닌가? 요즘 K-팝 영어로만 하잖아. 이 사람 음악 들어봤어? 진짜 K-팝의 감성이 살아있음. 탈락했어도 음악은 거짓말 안 해. 이제는 댓글을 보며 웃었다. 순웃음이었다. 역시 한국은 날 용서 안 했구나. 논란이 커지자 이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을 올렸다. 저는 K-팝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말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K-팝과 팝이 서로 섞이길 원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골던의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이유는 두 문화가 평등하게 만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메인이고 한국어가 서브가 아니라 둘 다 주인공이어야 한다고요. 저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K-팝을 세계에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음악을 K-팝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결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입니다.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10만 좋아요가 눌렸다. 이제는 귀국 후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의 전통 음악 요소를 팝과 결합하는 앨범이었다. 국악기인 가야금의 선율을 일렉트로닉 비트 위에 얹었다. 판소리의 발성을 현대적인 보컬 프로세싱으로 재해석했다. 전통 장단을 힙합 리듬으로 변형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이제의 음악은 퓨전이 아니다. 퓨전은 섞는 것이지만 이제는 대화를 시킨다. 가야금과 신스가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 판소리와 오토튠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룬다. 2022년 6월 이제는 한 음악 시상식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시상 부문도 아니고 무대도 아니었다. 단지 게스트 자격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뒤
한 관계자가 그에게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음악계는 아직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K-팝 아티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 팝 아티스트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지 애매해요.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며칠 뒤 이제는 홍대 앞 작은 카페에서 인디 뮤지션들과 만났다. 그들도 이제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한 뮤지션이 물었다. 누나는 외롭지 않아요? K-팝도 아니고 팝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이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다. 외로워요. 진짜로.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요. 저는 K-팝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팝의 공식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이에 있다는 건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는 양쪽 땅에 닿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죠. 하지만 다리가 없으면 양쪽은 영영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싱글 브리지가 발매됐다.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그리고 브라질의 보사노바 보컬이 협업한 곡이었다. 비평가들은 회의적이었다. 너무 많은 걸 욕심낸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발매 2주 만에 브리지는 멜론 차트 10위,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를 기록했다. 더 놀라운 건 리스너들의 반응이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한국, 한 번도 가야금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프랑스, 음악은 진짜 국경이 없구나. 미국, 시상식 6개월 후, 이제는 다시 같은 행사에 초청됐다. 이번엔 게스트가 아니었다. 올해의 프로듀서 후보였다. 그는 수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대에 섰다. 브리지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녀에게 예전에 만났던 그 관계자가 다가왔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을 어디에 끼워 넣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당신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거였어요. 이제는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가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가장 큰 도전, K-팝과 팝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역사적인 순간이 공개됩니다.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2023년 12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이제의 첫 단독 콘서트였다. 5천석 규모, 매진까지 걸린 시간은 3분. 무대 뒤 대기실에서 이제는 거울을 보고 있었다. 35살.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손에는 떨림이 있었다. 긴장되시죠? 스태프가 물었다.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는 이 무대 위에 서고 싶어서 미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대 위에 서는 게 두려워요. 왜요? 혹시 제가 다시 떨어질까봐요. 스태프는 웃었다. 프로듀서님 이미 성공하셨잖아요. 이제도 웃었다. 맞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때 그 연습생 같죠? 조명이 켜졌다. 5천 명의 함성이 터졌다. 이제는 무대 중앙에 섰다.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SM 연습실에서 혼자 춤을 추던 그때, 탈락 통보를 받고 복도에 주저앉았던 그때, LA 지하방에서 수백 개의 곡을 만들던 그때. 안녕하세요. 이제의 목소리가 울렸다.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이제입니다. 한때 이 무대를 꿈꿨지만 탈락한 연습생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요. 이제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다. 골던을 만들 때 저는 성공에 대해 생각했어요. 성공이 뭘까? 빌보드 차트, 스트리밍 숫자, 상. 그녀는 건반을 천천히 눌렀다.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은 실패를 견디고 자신을 믿어온 시간이었어요. 관객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죠?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죠? 이제는 관객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골던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피아노 선율이 시작됐다. 이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5천 명이 함께 불렀다. 한국어 파트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창했다. 영어 파트에서는 가사를 몰라도 멜로디를 따라했다.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 순간 이제는 깨달았다. 아,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 노래가 끝나갈 때쯤 이제는 마지막 가사를 바꿔 불렀다. You are golden, we are golden. 관객석은 폭발했다. 공연이 끝나고 1시간 뒤 무대 뒤에서 한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16살쯤 되어 보였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지금 연습생이에요. SM에서요. 그런데 매일 탈락할까봐 무서워요. 프로듀서님은 어떻게 견뎠어요? 떨어진 다음에요. 이제는 그 소녀를 보며 웃었다. 10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견디지 못했어요.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도 무너졌어요.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저를 포기 안 했어요. 이제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기 연습생으로 있든 탈락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음악을 사랑하느냐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처럼요. 무대 위가 아니면 무대 뒤에서, 노래가 아니면 멜로디로,
춤이 아니면 리듬으로. 음악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녀는 눈물을 닦았다. 음악은 언젠가 당신을 알아봐 줄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음악은 절대 당신을 배신 안 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이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내가 저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이제에게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SM에서 탈락한 거.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후회요? 매일 해요. 사람들은 놀랐다. 성공한 사람이 무슨 후회를 한다는 건지.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 데뷔했다면 저는 지금의 저를 못 만났을 거예요. 골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후회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제는 덧붙였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예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댓글을 읽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메시지들을. 이 노래 덕분에 대학 입시를 다시 도전했어요. 한국. 우울증으로 자살 생각했는데 이 노래가 저를 살렸어요. 영국. 제 딸이 백혈병이에요. 병실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희망을 갖고 있어요. 브라질. 이제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골던이구나. 숫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2024년 2월. 그래미 시상식. 이제는 수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대에 섰다. 전 세계가 지켜봤다. 공연이 끝나고 한 기자가 물었다. 상을 못 받으셨는데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이제는 웃었다. 10년 전 저는 무대에 서고 싶어서 미쳤어요.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건 잠시일 뿐이라는 걸요. 그럼 무엇이 영원한가요? 노래요. 제 노래가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준다면 그게 진짜 골던이에요. 이제는 지금도 음악을 만든다. 여전히 LA의 작은 작업실에서 빌보드 1위를 하든 그래미를 받든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실패했던 연습생 이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안다. 실패는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녀가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그녀를 정의한다. 골던은 곡의 제목이 아니었다. 그건 실패를 견디고 자신을 믿어온 시간, 그리고 다시 음악으로 세상을 밝힌 인간의 여정이었다. 이제에게 골던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음악은 알아봐요. 아니, 음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 그건 언젠가 여러분을 알아봐 줄 거예요. 무대 위의 조명은 잠시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진짜 골던은 상도 숫자도 아니에요. 진짜 골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2025년 어느 날 서울 청담동 한 연습생이 SM 건물에서 나왔다. 탈락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의 이어폰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골던.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유아 골던. 소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제 골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무대 위를 꿈꾸던 소녀는 결국 무대 뒤에서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당신의 골던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골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